저 개인적으로 제일 좀 화딱지 나면서도 기분 나쁜 게 바로 줬다가 뺏는 건데 오늘 딱 2차 전지 반등이 그랬었죠. 아까 새벽에 테슬라도 모처럼 반등했겠다. 그동안 공매도로 매도 맞을 만큼 맞았겠다. 그럼 우리 이 K 배터리 2차 전지 테마는 오늘 정말 복수 혈전 느낌으로다가 피를 토하듯이 정말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워런 버핏의 갑작스런 비아디 주식 매도 소식.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 전기차 전문 기업 비아디 지분을 기존 8.05%에서 최근에 7.98%로 줄이면서 그까짓 거 뭐 비율도 얼마 안 되네라고 하기에는 82만 5천 주 우리 돈으로 350억 원어치를 팔면서 익절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비아디 지난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 찍으면서 워런 버핏은 전기차 성장성은 이제 피크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역시 가치 투자의 달인답게 더 이상 이제 잡아놓은 고기에다가는 미끼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 AI 칩, 그 다음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로 이 불이 옮겨 붙을 거에 대비를 해서 일단 뭐 수익도 충분히 났겠다. 여기서 일단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좀 챙기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정말 K 마바라 놈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맨날 수시로 갖다 써먹는 이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도 이렇게 수익이 나면 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그냥 다 장기 투자만 하지를 않아요. 특히 작년 TSMC나 이번 비아디처럼 이런 어떤 사이클을 타는 주식은 더더욱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근데도 뭐 2025년까지 무조건 안 팔겠다고 그런 가스라이팅은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좀 좋으시지 않나 싶어요. 비아디가 아시다시피 전기차 뭐 그 완성차부터 배터리랑 소재까지 해간 여기야말로 정말 수직 계열화 거의 완성 단계 직전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고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서 전기차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흑자가 나는 유일한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하고 여기 중국 비아디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 계속 나대는 그 저의 얘기했잖아 이거 패러디하고 있는 도요타 회장 거기 이제 도요타 전기차도 비아디 플랫폼을 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기 SUV 출시한 토레스 여기가 또 비아디에서 제조하는 LFP 배터리 장착했습니다. 아니 왜 국내 배터리 3사도 있는데 같은 한국 기업들끼리 서로 써주고 좀 디스카운트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럼 좋지 않냐. 왜 굳이 그 비아디 LFP 배터리를 그 쌍용차에서 아니지 KG 모터스에서 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가격이 30% 정도 싸고 그다음에 그 NCM 즉 3원계 배터리보다 LFP가 추위에 더 강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또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 서울 경기권에 지금 돌아다니는 전기버스 이거 다 비아디 겁니다. 이런데도 워런 버핏은 350억 원어치 비아디 주식을 이번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겼다고요. 익절했다고. 그 와중에 어제 밤에 조금 걱정되는 댓글을 하나 봐가지고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차피 이제 공개 댓글이었으니까 형님이 그 조남이 실명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한국 이름을 스펠링으로 쓰시는 분인데 어제 바로 요 댓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네요. 그렇다고 유튜브가 뭐 쪽지 보내기 기능도 없고 해가지고 밑에 그냥 저는 댓글만 달아봤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2차 전지 신용미수 거하게 질렀다가 최근에 이제 키움 같은 데서 증거금 100%로 다 변경하면서 좀 털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책임은 가해자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절대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음 기회도 인생 역전도 보복도 대박도 다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뭐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들 눈치만 뭐 하루하루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은 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완전히 이제 전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야말로 부의 효과가 아닌 부의 역효과 아닌가요? 부의 효과라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처럼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 증시도 상승장이 오면서 부의 상승을 같이 이끌어주니까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올려도 주식시장이 주식 가치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이고 요게 부의 효과고 그 반대로 부의 역효과는
우리 K 증시 코스닥처럼 경기 둔화 국면에서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정말 안간힘으로 금리 인상 막고 있으면서 동시에 완화적 스탠스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는데도 이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가 쪼그라드는 그런 악순환의 축이 바로 2차전지 업종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먼저 코스닥 지수의 흥망성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스닥 지수 최고치가 2,925포인트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 신의 레벨인데 또 지금 앰뷸런스가 저를 픽업 나왔다. 저 정신병원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 2,925포인트는 리얼입니다. 우리가 IT 버블 당시에 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3,000 시대에 연다고 정말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2,925포인트 그 당시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자동뽕으로 3,000포인트 가 있을 거라고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2,925포인트를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은 뭐 1,000선도 뭐 높게만 보이는 그런 수준이 됐죠. 그래서 지난 동학개미 운동 때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고 가니까 온갖 마바라들 다 튀어나오고 그 몇 프로 뭐 대형 채널들 다 막 이따만하게 배너 여기다 쳐 걸고서 천스닥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고 난리들 쳤는데 정작 이 코스닥 전고점이 2,925포인트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뭐 당연히 지네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랬겠죠. 이런 인간들을 참 전문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냥 전문가 말고 이제 전청조라고 부릅시다 이제. 다음 오늘 우리 K배터리가 서력의 어떤 반등대의에도 힘을 못 썼던 이유 두 번째. 미국에 우리 에코프로 위상에 버금가는 앨범알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뭐 리튬은 이미 생산량 세계 1위고 하여간 2차전지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만드는 미국의 대표 2차전지 소재주인데 여기 3분기 실적 발표가 바로 1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마도 이제 FOMC 결과 때문에 이제 묻혀버릴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서 리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 데다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 때문에 이 앨범알 주가도 거의 진짜 매일 52주 신저가 막 새로 고침하면서 살벌하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번 실적이 무슨 적자라도 나올 태세냐, 그럴 예상이냐, 전혀 아니고요. 이게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도 다 예상치 시원하게 돌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실적 효과는 전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실적이 뭐 앞만 좋게 나와봤자 주가에는 약발을 못 미칠 것이다. 이래서 오늘 정작 실적을 보기도 하루 전에 그냥 또 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번 실적이 나오면 드디어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 해서 바로 반등이 가능할 거냐.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최근 중국 리튬 구매 기업들이 재고 소진도 지금 벅차가지고 신규 구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번 이 리튬 공급 과잉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K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전체 분위기는 일단 좋지 않은데 이미 주가에 반영된 악재들만 우선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테슬라 3분기 실적 실망에다가 테슬라가 이제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 준설하려고 했던 거 연기했죠. 그리고 그 뒤로도 또 나온 것들이 포드 전기차 투자 16조 축소, SK온이 그 미국 합작사 켄터키 2 공장 가동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또 연기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의 중국 LFP 채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양산은 2026년에나 시작된다고 하고 다음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미국 최대 렌트카 기업 헐츠 렌트카의 전기차 구매 연기, 그 다음에 GM의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 가동을 2025년으로 연기한 거, 그 다음에 GM하고 혼다 컨소시움의 저가 전기차 개발 계획 취소. 이게 지금 다 이미 나온 거라서 이 악재 다 선반영이 됐다고 치고 여기다가 또 최근 eFuel이라고 이게 약자로 Electricity Based Fuel 우리말로 뭐 전기 합성 인공석유 내지는 친환경 휘발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뭐 세녹스라고 합성 화학 연료인데 뭐 휘발유하고 비슷한 성능을 냈다가 이제 단속 맞고 사라진 왜냐면 그거 이제 그 면세 주류로 이제 완전 낙인 찍혀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런 비슷한 거죠. 원리는 뭐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얻은 수소에다가 탄소를 좀 합성해가지고 연료를 만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각종 뭐 리튬, 흑연, 막 니켈, 광물 다 캐가지고 그거 갈아 넣고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이게 진정한 친환경 연료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eFuel이 최근 다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원래 독일이
그 2차 대전 때 미국이 계속 원유 보급을 막으니까 아 그래? 그럼 그까지 기름 우리가 만들어서 쓴다. 그래가지고 거기 독일이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포르쉐하고 지멘스가 합작을 해서 2025년 기준으로 연간 5,50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뭐 포르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고 그럼 지멘스는 뭐 여기도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설립 연도가 1847년이고요. 그때 우리 조선은 이제 철종 때인가 뭐 이제 그랬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증기기관 그 열차부터 IT 그리고 뭐 원전에다가 심지어 MRI 기계까지 만드는 엄청난 정말 종합 백화점급의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세계 최초 전기차가 왜 1880년대 영국에서 발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모터가 그 최초의 전기차 모터가 이 지멘스 모터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멘스랑 포르쉐가 지금 전기차의 대안으로 친환경 자동차 연료 개발에 손을 잡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럼 남은 악재는 또 뭐가 있을까? 제일 큰 거는 내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과연 전기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실 트럼프가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것처럼 정말 전기차를 완전히 폐기시킬 것인가? 그럼 전기차도 없어지고 테슬라도 망하는 건가? 전혀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폐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기한다는 거는 그동안 돈 대줬던 그 돈줄을 끊는 거지 아예 전기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미국은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뭐 전기차들 그 충전 인프라나 이 날씨 기후 변수 이런 것들 다 이제 감안했을 때 지금도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주 이런 쪽에 전기차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근데 여기는 그 미국의 전통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서 거기 이제 주지사나 뭐 지역구 뭐 상원 의원들이 얼마든지 딴 살림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바로 월스트리트인데 여기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귀환을 하면은 굳이 뭐 트럼프한테 찍힐 만한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의 투자를 고수할 이유는 없겠죠. 차라리 미국 역사 그 자체와 생명력을 함께하는 전통 석유 재벌들, 그 페트로 카르텔 그 편에 서는 게 월가 입장에도 훨씬 유리하니까요. 이거는 뭐 트럼프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월가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당연히 국정과제에 따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미국 페트로 카르텔 그 대형 정유사들이 전부 이 이퓨얼 쪽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특히 엑선모빌의 경우가 가장 활발한데요. 여기는 뭐 이미 앞에 말씀드린 포르쉐는 물론이고 일본의 도요타 이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하고 이미 다 기술 제휴 맺어가지고 도로 주행 테스트도 지금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유럽연합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신차 판매를 아예 금지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퓨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는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의뢰히 연준 FOMC를 앞두고는 앓는 소리를 막 해대고 심지어는 막 자해 공갈까지 막 하면서 주식시장을 어떻게든지 안 좋아 보이게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연준이 조금이라도 더 친시장적으로 봐주지 않을까, 또 조금이라도 더 비둘기파적으로 유동성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펼쳐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률 99%였던 이번 FOMC 연준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은 97%대로 내려오고 대신에 이번에 당장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확률이 2.3%로 비록 뭐 수치 자체로는 조금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11월 FOMC를 어떻게 잘 넘긴다고 해도 올해 이제 마지막 FOMC가 12월 13일인데 요때 이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때릴 확률이 현재 29.1%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이 12월 금리 인상 확률을 얼마나 떨어뜨려 주느냐, 이게 좀 이제 뭐 늦은 감은 뭐 없지 않지만 제대로 된 단풍 랠리 그리고 연말 산타 랠리까지 완전히 좌우할 그 어떤 주식시장 동력의 땔감을
넣어줄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로 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은 스마트폰 성수기 효과 가시성이 낮아서 본격적인 매출 회복세는 내년으로 이연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이번에 18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 요 HSBC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3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무엇보다 비이자 이익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충당금도 2분기 이후 정상화됐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투자 의견은 비록 홀드, 중립이지만 목표가는 기존 11,800원을 이번에 12,200원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어서 노무라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GTF 엔진 충당금을 비롯해서 기존의 우려가 모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목표가 11만 원을 13만 원으로 올려치기 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역시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노무라는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방산업계 전체의 호황기를 반영하면 실적은 양호했다. 그렇지만 한화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 또 이제 상속세 내려면은 그렇죠. 주식 평가 금액이 낮아야 되니까 주가가 괜히 높아도 좋을 거 없는 이런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속사정,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 변화 가능성, 이것도 이제 다 어쨌든 후계 구도 이슈죠. 이걸 감안해서 한화 시스템 목표가를 11,000원에 투자 의견 매도로 콜했습니다. 다음 UBS는 현대차에 대해서 미국 시장 핵심 사업 분야인 전기차 업황이 단기적으로 수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은 굳건하게 유지된다면서 여기다가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가 계속 부진할 경우 하이브리드로 생산 비중을 좀 돌리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그런 어떤 운신의 폭이 있다. 그래서 현대차 목표가를 21만 5천 원에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야, 요즘 도요타 회장 발언이 지금 파문이 작지 않네요. 지금 전기차 그 전환이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하이브리드로 갑자기 넘어가려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이브리드용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으로 다시 어떤 매기가 쏠릴 수 있으려나요? 자,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주인공은 역시 맨 마지막에 나와야 또 제맛인데, 한때 10추위, 즉 삼성전자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의장이었던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이번 그 확정 실적에 대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칩 그 HBM 분야가 2024년 내년 상반기까지 HBM3 매출이 전체 HBM 디비전 매출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그 정도로 성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93,000원에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벌써 11월도 이제 둘째 날이고 이번 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우선 목요일 새벽 3시에 FMC 성명서가 나오고 이제 뉴욕 증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바쁘게 막 반응을 하면서 눈치 보기로 막 난리를 치다가 어떤 식으로든 마감을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이 결과를 바통 터치로 이어받아가지고 외국인들과 환율의 눈치를 막 보면서 내일 목요일 개장부터 이제 바쁘게 또 움직일 텐데요. 우선 내일 뉴스 제일 중요한 거로는 바로 2023년도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 이 중에서도 정보통신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요거는 뉴스 플로우에 장식되기도 좋고 하여간 핵심은 사이버 보안. 다음 내일 나올 경제지표가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일명 KCPI 되겠는데요. 마침 오늘부터 그 서민들의 전통 아이템이라고 하는 소주 가격도 인상이 됐고 내일부터 맥도날드 일부 메뉴 가격도 이제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하여간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괜히 이 물가 잡겠다고 긴축을 하면은 잘못해서 진짜 사람으로 치면은 체력 저하 와가지고 알아 누워버릴까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른 비만 체형인 사람 굳이 콜레스테롤 낮춰보겠다고 과격하게 다이어트 잡아 돌렸다가 아예 그냥 저혈압으로 골로 가버릴까봐 지금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수록 저는 금이나 명품, 귀금속 같은 이런 인플레 파이팅 아이템의 좀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요. 다음 내일 또 중요한 이슈가 바로 정부의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이건데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까지 해당되죠.
다음 내일 또 이벤트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제2회 수소의 날 기념식하고 수소경제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포상입니다. 이어서 내일 또 이제 이벤트 중에서 제24차 한일중 환경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주로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증시에서는 또 기상위성 이쪽이 핵심이죠. 이어서 내일 또 일본 도쿄전력이 제3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또 초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때마침 내일 해양수산부가 2023 K 시푸드 글로벌 위크 개회식을 여니까 여러모로 내일 수산물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주목을 받겠죠.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우선 체외 진단 검사 및 의료 IT 서비스 기업 유투바이오가 신규 상장이고 다음 2차 전지 관련주 유진 테크놀로지도 내일 상장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이틀간 한선 엔지니어링 수요 예측하고 에이직 랜드 공모 청약도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목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하이브, 롯데칠성, 삼성증권, 콘텐트리 중앙 정도가 중요하겠고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스타벅스 실적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목요일장 마감 후 실적 발표니까 우리 시간 금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댓글 쓰셨던 그 형님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세요. 제가 형님만큼은 정말 처음처럼 한 10병에다가 그냥 최고급 안주로다가 위로주 그냥 거나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